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홀수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짝수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는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사 카페 홈페이지 아시죠? 예, 저희 책에도 써 있으니까 그쪽에다 물어보시면 제가 신속하게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중시하여 원가를 구분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품별로 추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제조간접비 배부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맞죠? 네. 틀린 건 3번인데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 기록 업무가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아닌 것 같죠? 계산해 보면은 종합원가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근데 종합원가 같은 경우는 환산량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 개당 단가가 다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개별원가가 더 어렵습니다. 개별원가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제조간접비 배부가 있다고요. 요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종합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개수로 나누면 끝이니까요. 근데 개별원가는 여러 가지 집계해가지고 예정원가, 예정 그 배부 있죠? 그랑 비교해서 뭐 과대니 과소니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고요. 4번은 맞죠?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제품별로 계산하니까 정확도 자체는 높겠죠.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3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재료비와 가공비 구분이 중요한 게 종합원가다. 맞죠? 네, 맞고요. 저희 계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2번이 틀렸는데요. 다품종 소량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했는데 종합이 아니고 뭐죠? 개별이죠. 개별.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3, 4번은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대량 생산, 종합원가, 그죠? 그 다음에 제조 지선은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자,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 개별원가에서 나오는 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주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십니다. 개별과 종합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개별은 다품종 소량, 종합은 동종제품 대량 맞고요. 2번, 개별원가는 작업별, 종합원가는 공정별 맞죠? 3번, 개별원가는 제조 지형서별로, 원가 계산표, 종합원가는 공정별 맞죠? 4번이 틀렸네요. 개별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아니죠?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원가 기준이에요. 종합원가 기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자, 7번 보시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이 4번이에요. 4번. 제공품을 환산량으로 환산한다. 이게 답이고요. 그럼 1, 2, 3번은 왜 틀렸냐? 종합원가는요, 다품종 소량이 아니고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 공정이 2 이상 연속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있습니다. 예. 3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원가 계산이 동일하다. 아니죠. 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차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건 무엇이냐겠죠? 가장 높은 거. 완성품 환산량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게 뭐겠어요? 완성품이죠? 완성품. 근데 여기서는 완성품이 없어요. 답은 3번인데요. 전공정 원가는 뭐냐면은 전 공정에서 넘어온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공정이 있고 2공정이 있고 3공정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자, 2공정에서 완성돼 가지고 3공정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3공정 입장에서는 2공정의 원가가 전공정 원가라고요. 얘 100%죠. 2공정에서 100%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3공정 넘어올 때도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정 원가의 그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거죠. 예. 전공정 원가라는 말을 모르셔서 못 풀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원가라는 거는 직전 공정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직전 공정에서 100%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정 완성도가 100%니까 당연히 얘 완성도가 제일 높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 애들은 100%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 기말 제공품이라면은 100%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원가 그 정의를 이해하시면 풀 수 있어요. 예. 요거 설명드리려고 이 문제를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 뭐 이건 답이 금방 나오죠? 표준화된 작업 공정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쓰이는 원가법. 뭐예요? 종합원가죠? 네.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13번 보실게요.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부하기엔 절차입니다. 자, 올바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일단 먼저 물량 흐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C가 1순위입니다. 그럼 답이 2번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만 계산 문제를 풀어봤다면은 대략적인 흐름을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예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B가 되고요. 다 보니까 다 B긴 하네. 그죠? 그래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원가 요약하고 단위 원가 계산한 다음에 완성품 기말 제공품 요약하는 거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는 요 종합원가 계산의 어떤 단계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5번인데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환산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산량까지 구하는 거는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5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서울이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 흐름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거예요. 재료비는 초반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건이 완성된 만큼 투입된다 이 소리죠. 이때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은 완성품이 5만 개고요. 기말 제공품이 10,000개, 완성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초반에 들어가니까 완성품이건 기말 제공품이건 들어가죠. 자, 50%라 하면 그래도 0%를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료비의 환산량은 어떻게 돼요? 완성품 5만 개, 기말 제공품 10,000개 해가지고 6만 개가 되고요. 그러면 가공비는 어떻게 되죠? 가공비? 완성된 거 5만 개고요. 가공비는 10,000개 50%니까 5,000이죠, 5,000. 5,000 해가지고 환산량이 5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4번 됩니다. 4번.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17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환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보시면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재료와 가공비 모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원재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퍼센티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 평균법이니까 기초하고 단기를 나누진 않겠죠. 자, 완성된 게 2만 개고요. 기말 제공품이 24,000개인데 완성도가 40%입니다. 자,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12,000개고 단기 착수량이 32,000개예요. 그러면 44,000개가 일단 투입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완성된 게 2만 개고 기말 제공품이 24,000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기말 제공품은 40%만 완성이 된 거고요. 이 경우는 재료비가 초반에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다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만 더하기 9,600이죠. 24,000 곱하기 0.3면은 9,600이잖아요. 그 원재료의 환산량은 29,600개가 되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요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초반에 투입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데 가공비의 환산량을 구하시게 됐거든요. 보시면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있고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기 완성품은 7,000개고요. 일단 가공비만 먼저 구해볼게요. 가공비만. 일단 완성품이 7,000개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 들어가겠죠. 근데 기초제공품에 대해서는 빼주라고 했습니다. 기초제공품이 2,000 곱하기 0.3이니까 이거 빼줘야겠죠. 그리고 기말제공품은 3,000 곱하기 0.3이니까 3,000 곱하기 0.3.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산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 중에서 뭘 빼야 돼요? 기초분을 빼야 됩니다. 기초분. 기초분은 어디로 가요? 바로 완성품으로 가니까 우리가 중간에 환산량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7,000 빼기 2,000 곱하기 0.3 이렇게 하고요. 기말 제공품은 30% 완성됐으니까 0.3을 곱해줘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환산량이 7,300이고요.
답에는 기초분이랑 단기분을 나눴죠. 7,000개인데 기초가 2,000개고 단기가 5,000개라고요. 근데 기초가 30% 완성됐으니까 30% 제외한 70%만 가지고 한 건데, 요거 좀 쉽게 풀려면은 전체 완성품에서 기초분을 빼가지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하긴 한데, 처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기초분이랑 단기분 나눠서 하는 게 좀 낫긴 해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그냥 전체 완성분에서 그 기초분 뺀 나머지만 가지고 환산량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7,300이기 때문에 1번이고요. 그러면 재료비는 어때? 재료비. 재료는 초반에 투입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재료비 7,000개에서 기초분 2,000개 뺍니다. 기존의 완성도가 30%면은 재료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경우 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는 들어갔을 거라고. 3,000 이렇게 하면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5,000 빼기 3,000이니까 환산량이 8,000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21번의 경우 환산량의 차이가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환산량의 차이. 두 개를 다 계산해서 차이를 비교해도 되겠지만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관적으로 보라 했죠. 평균법의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차이가 뭐에 기인한다고 했어요? 기초 제공품의 기존 완성도 차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초 제공품이 2만 개고 기존 완성도가 20%겠죠. 그럼 환산량 차이가 몇 개예요? 2만 곱하기 0.2 해가지고 4,000개가 되겠죠. 가공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퍼센티지를 고려하는 거고요. 만약에 재료 같으면은 그냥 2만 개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재료는 공정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적용되는 게 다르죠. 예. 그래서 가공비 같은 경우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니까 여기 완성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초반에 투입되면 끝나니까 그냥 전체 개수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 차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만 곱하기 20% 해가지고 4,000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류의 문제가 의외로 잘 나오는데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요. 그냥 기초 제공품의 기존 완성도만 가지고 딱 계산하시면은 답은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도 마쳤고요. 원가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복습을 꾸준히 하셔가지고요. 그 전산회계 1급 이론 대비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쯤 왔으면은요, 부가세랑 회계를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1회독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3, 4회독 이상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실전에서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꾸준히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기 문제 풀 때도 이론을 잘 모르면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실히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